하쌤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 문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산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더군요. 문제를 확대했습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자, 표를 보면 평균, 표준 편차,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이렇게 항목을 주고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선택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산포도와 표준 편차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표를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NCS 문제, PCM 문제 푸는데 필요한 통계 기초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이 5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것이 무엇을 뜻한다. 개념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정기분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는 산포도 그리고 표준 편차 관련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료 해석 문제 풀이에는 통계 기초 지식이 있으면 아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산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구성된 스터디 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NCS 시험을 봤다면 이 시험 결과 특징을 파악하는 데는 평균 그리고 편차 이 두 개만으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 단위로 확대하거나 전 국민 대상 소득 분포 관련 조사라면 찍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럴 때는 평균과 편차만으로 특징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포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산포도를 분석할 때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용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을 머리에 넣고 NCS 문제를 살펴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1번 보세요.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다.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죠. 평균 편차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죠.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이고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이죠. 분산은 자, 그 개념 이렇고 이것을 이용하여 표준 편차를 구한다.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공식 머릿속에 넣어주면 되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4번 평균 편차는 편차의 절대값을 평균을 말하는데 계산이 간단해서 표준 편차보다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표준 편차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아주 쉽게 문제 출제되는데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평균이 50일 때 표준 편차 15라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중심으로 60%가 자 35에서 65 사이에 분포한다 그 얘기죠. 자,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면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0과 70 사이에 60%가 몰려있다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풀면 쉬워지죠. 1번 A팀의 중위값 데이터가 있어야만이 중위값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C팀과 A팀 비교하라는데 어느 팀이 평균에 더 집중되어 있나 이게 바로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죠. 자, A팀은 71점을 평균으로 해서 10.4 표준 편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하겠죠. B는 9.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포하겠죠.
C는 64에서 8.9 그러면 이렇게 분포하겠죠. 그래서 A팀이 더 흩어져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자 편차를 더한다. 편차의 합은 제로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틀렸고 자 4번 B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의 점수 100점으로 올린답니다. 그러면 B팀의 현재 최고 점수는 100점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자 점수를 100점으로 올리면 평균값은 커지겠죠. 편차도 커지겠죠. 왜냐하면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진 크기입니다. 자, 이 값이 이렇게 커지면은 분산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도 커지게 되죠.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n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표준 편차는 극에서다 루트를 씌운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5번 C팀에서 최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점수를 제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평균으로 몰려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올라가는데 표준 편차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통계 관련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봐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식 활용형 문제죠. 이처럼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LCS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이 책에 다 넣어놨죠. 이 책 페이지가 300페이지에 달합니다. 자, 이 책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산업 현장을 보는 것인데 75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개념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보고 개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점수가 만들어지죠. 이제 면접으로 가는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파이팅 합시오.